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포엠학원 수학 강사 공민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용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집합부터 시작을 해서 명제랑 함수까지인데 1:1 대응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뒷부분에 있는 역함수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시험 범위에 맞게 영상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인데 자, 이런 거는 이 영역에 대한 최대 최소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체 30명이고 전체가 30명일 때 합집합 그러니까 A 봉사활동 신청한 학생 수랑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이다 해가지고 지금 A, B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에 N, A 교 B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이런 문제고 교집합의 최대 최소입니다. 개수에.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일단은 약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약간 이제 감에 의존을 해가지고 풀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 서술형 나올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영역이 제일 작으면은 제일 안 겹쳐야 되는데 두 개 합치면은 일단 36이 나와야 되니까 적어도 6명은 겹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값은 그냥 6 가면 되는데 최대를 못 구하는 애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 최대를 약간 느낌으로 만약에 직관적으로 가면은 이걸 많이 이렇게 옆에서 여기서 이렇게 민단 말이야. 밀면은 제일 많이 영역이 확보가 되겠지. 그럼 얼마나 영역을 확보시켜야 될까? 반이죠, 반. 그래서 18명씩 쭉 합쳐주면 된다고. 그래서 18만큼 겹쳤을 때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 18 줘가지고 답은 24다 뭐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건가? 자, 곱하면은 108이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문제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부등식으로 푸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부등식으로 문제를 해설을 해야 된다. 최소를 구하는 건 안 어렵고 최대를 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자, 문제를 보면 x, 자 여기를 y 뭐 이렇게 z 이렇게 놓으면은 z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z는 일단은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원소의 개수니까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6 이상 정도는 우리가 적게 겹쳤을 때니까 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x랑 y가 지금 동시에 36이죠. 여기가 36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A의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에다가 그 다음에 NB에다가 마이너스 NA 겹이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아. 여기가 지금 36이란 말이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그냥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36이 되는 거다. 그죠? 요거 36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겠네. NA 더하기 NB입니다. NA 더하기 NB가 36이에요. 자, 얘가 36이니까 여기가 36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개념을 쓰냐 하면 N의 A교 B는 무조건 합집합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뭐로 바꿀 수 있냐 하면 36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N A교 B는 이하다. 이 자리 대신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36 마이너스 N의 A교 B 이렇게 부등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면 2 곱하기 N의 A교 B는 36 이하가 되기 때문에 N A교 B는 18 이하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제일 많이 겹쳤을 때 작게 겹쳤을 때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뭐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자, 문제에서 C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의 최대 최소하면 부등식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뭐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문제고 개수 세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답 나와요. 거짓인 명제를 일단 세야 돼. 거짓인 겁니다. 거짓인 거. 근데 이렇게 막 풀다 보면은 갑자기 막 참인 거를 선택하고 싶고 그런 애들이 있어. 천천히 풀어야 돼요. 일단 기억은 기본 문제야. A, B랑 B, C가 같았을 때 무조건 A랑 B랑 같냐? 여기서 C를 약분을 하겠다는 건데 A, C랑 B, C죠. A, C랑 B, C가 같다고 했을 때 얘 같으려면 C를 약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약분하려면 0이 아니어야 돼. 그치?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거짓이라서 맞는 말이죠. 거짓이라서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냐? 근데 요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판별식 D를 썼을 때 1-4가 돼가지고 음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x축 위에 뜬다는 얘기지. 맞나요? 그럼 언제나 0보다 크니까 이게 여기에서 맞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짓이니까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거짓인 명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디귿.
자, A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일 때 여기 안에 들어가거나 여기 안에 들어가거나. 근데 요거는 집합을 많이 공부한 학생이면은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B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지, 이렇게. 요 정도 그림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레가 보이니까 거짓이라서 맞는 말. 그 다음에 리을, 무한소수인데 요거는 이제 중학교 내용입니다. 중학교. 무한소수면 다 무리수냐? 아니지.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만, 이 무한소수만이 무리수에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는 얘랑 여기 두 집합 간의 진리 집합 간의 교집합은 있지만 완벽하게 부분 집합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짓이라서 동그라미. 미음 3의 배수면 다 9의 배수냐? 3 아니죠? 그죠? 3 있잖아, 그냥 3. 그래서 이 친구는 거짓이라서 해도 동그라미. 자, 요거 약간 실수할 수 있는데 나는 공부를 좀 하기 때문에 오메가가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x가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라는 말이 있죠. 맞아요? 실수 x는, 자, 저거 인수분해 보면은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오메가는 뒤에서 나오는 거고 실수를 얘기했으니까 얘는 1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인명제예요. 참인명제라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마지막 시읒은 요거 양수 음수 나눠가지고는 2개 나오니까 언제나 양수인 것은 아니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총 5개로 가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x가 1, 2, 3, 4, 5, 6, 7, 8까지 나와 있을 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니까 총 8개 중에서 7개만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 조건을 보시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F의 8까지 다 더해서 일단 42가 나와야 돼. 42가 나온대요. 다 조건. 최대랑 최소의 차이가 6이래. 자, 최대 빼기 최소가 6이다. 나 조건을 먼저 쓰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왜냐하면은 전체 합이 42가 되려면 숫자를 막 조정해 봐야 되는데 케이스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다. 다 조건을 먼저 써야 돼요. 제일 이제 만만한 게 보이는 게 여기에다가 8을 주면은 얘가 2를 갖고 가는 첫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번 만약에 7 주면은 여기에다가 아니지 맞나? 7 주면은 1 줘야 되겠네요.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케이스가 2개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관찰을 해볼 만하지. 괜찮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숫자의 합이 총 42가 되도록 이제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원소의 개수가 7개라는 것은 숫자 한 개만 중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중복이 된다. 중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1번 케이스에서는 중복이 일어나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42를 만들려면 뭐를 중복을 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알겠죠? 뭘 빼야 되냐? 지금 얘는 발견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막 엄청 노가다까지는 아니거든? 자, 얘는 정리해보면 7 2번 쓰이는 거죠. 7 2번. 7이 2번 쓰이는 거야. 맞아요? 요거 발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1부터 7까지 일단 다 더해준다고 치면 이게 얼마지? 28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42를 만들기에는 뭔가를 중복시켜도 크게 이제 메리트가 없습니다. 알겠죠? 8을 2번 중복을 시킨다고 치더라도 42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요 케이스다를 몇 개 써보면 발견하기가 쉽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은 7이 이제 2번 쓰인다는 건데 집합 X의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해서 FA랑 FB가 N이다. 그러니까 2번 중복되는 숫자가 뭐냐 이런 뜻이죠. N이 7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7 곱하기 5는 35다. 이렇게 가도록 하자.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12번. 말은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자, 12번 문제는 한번 봅시다. 가조건을 보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필요충분 조건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M의 조건 M의 진리집합을 라지 M, 그 다음에 N의 진리집합을 라지 N 이렇게 두면은 가는 의미하는 게 뭐냐? 진리집합 MN의 포함관계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나요? 자, 나 조건 보면
m이 n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자, 다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면은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라 조건을 보면은 얘는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니니까 m과 n의 이 그냥 서로 포함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반대의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문제 보면은 P는 자연수, 그 다음에 Q는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쭉 가가지고 9까지. R은 X가 A 또는 B 또는 C 또는 D다. 뭐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괜찮죠? 근데 문제를 보면 그 마지막에 구하는 상수 A, B, C, D가 최소값인데 상수라 가지고 처음에 이것만 보자마자 A, B, C, D가 다 자연수다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냥 상수니까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보자. 첫 번째 요거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요 대괄호 PQ를 보면은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연수이면은 1, 2, 3, 4, 5, 6, 7, 8, 9냐 아니죠. 그지? 포함 관계를 살펴봤을 때 Q가 P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은 아니고. 맞나요? 필요 조건이 됩니다. 필요 조건일 때는 얼마 주냐 하면 나 조건에 의해서 얘는 2를 줍니다. 2. 이렇게 가시면 되고,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 얘가 1이고 얘는 2 주고 그다음 얘는 3 주고 얘는 0 줘야 되는데, 두 번째 QP 보도록 하겠습니다. QP는 쉽죠. 이제 반대야.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겠지. 그래서 1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1. 그 다음에 PR 보도록 하자. PR은 자연수이면은 얘가 되냐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성립 관계가 없어요. 맞아? 근데 반대로 A 또는 B 또는 C 또는 D면은 이렇게 갔을 때는 얘를 그냥 PR을 봤을 때는 두 개의 포함 관계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 지금 이 세 개의 합이 5다라는 게 나와 있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뭘 발견해야 되냐? 2랑 1을 더해주면 3이니까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2라는 것은 여기 두 번째 나 조건을 의미하고 R이 P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들 A, B, C, D가 다 자연수다. 자연수 집합 안에 포함되니까 A, B, C, D는 모두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나?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R에 만약에 진리 집합을 쓰라고 하면 진리 집합에는 뭐가 있지? A, B, C, D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A만 있고 얘는 아니어도 되는 거고 B만 있고 나머지 아니어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얘는 다 자연수다라는 것을 캐치를 해볼 수가 있군요. 다음, 자, 마지막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까지 봐야 돼요. QR 요거까지 한 개 더 적고 갑시다. QR은 뭐냐? 1, 2, 3, 4, 5, 6, 7, 8, 9는 R의 부분 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 3, 4, 5, 6, 7, 8, 9는 지금 보면 얘가 빵이니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라 조건이야. 그러니까 서로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집합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러면은 Q 이렇게 하고 R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아예 교집합이 없어도 괜찮고 아무튼 서로에 대한 부분 집합은 아니다 이렇게 밝혀줘야 되겠네. 그러면 일부는 또 겹칠 수도 있겠다, 그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최소값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최소를 구하자. 다 겹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다 겹치면은 R이 그냥 Q 안에 들어가 버린다고. 일부는 겹쳐도 되는데 다 겹치면 안 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그럼 최소값 만들려면 일단 1, 2, 3 그냥 주세요. 근데 4까지 주면 이제 망한다고. 그러면은 R이 그냥 Q 안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부분 집합의 관계가 성립하게 돼 있지. 그죠? 그래서 R은 4를 주지 않고 최소값 구하니까 9에 들어가지 않는 10 정도 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이 만들어지면서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14번. 14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14번 이제 또 찍어가지고 맞춘 사람 있나 혹시? 14번은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문제는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못 푸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기획은 뭐냐 하면은
A의 원소로 하고 가장 큰 수를 A의 원소에다가 집어넣는데, 자, A에다가 가장 큰 수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B에는 가장 작은 수를 집어넣겠대. 작은 수. 자, 이게 기억이고, 니은에는 이제 가장 큰 수를 B에다가 집어넣겠대. B에다가 남은 애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A에다가는 다시 가장 작은 수를 집어넣겠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요 문장을 본 다음에 일단 여기에다가 n 집어넣어보고 여기 1 집어넣어야 되는데 남은 것이 n-1이니까 여기에는 2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못 푼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요거예요. n은 짝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된다. n은 짝수입니다. 짝수. 이거 못 보면은 틀리는 거야. 그래서 14번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짝수를 보시면은 쉽습니다. 자, 짝수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n 대신에 선생님은 2k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자. 2k. 자, 그러면 여기에는 n이 아니라 2k를 먼저 적어줄게요. 여기는 1이 들어가겠지? 니은까지 반복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 남는 것은 일단 b에는 1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수, 남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2k-1이겠지. 요거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a에는 아까 전에 2k가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요까지 시행을 하면은 지금 집합 안에 남은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1, 2 썼으니까 3, 4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2n이랑 2k랑 2k-1은 썼으니까 2k-3, 2k-2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기억, 니은을 또 해본단 말이야. 기억을 해보면 가장 큰 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두 번째 시행에서는 여기에 2k-2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작은 수 넣으면 여기가 3이 되고, 가장 큰 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그럼 2k-3, 2가 있고 2k-3도 들어가겠지? 아, 잠시만. b죠, b. 1, 3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 집어넣어야 되니까 2k-3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작은 수 집어넣으면 A에서 일단은 2k-2가 확보가 됐으니까 다시 가장 작은 수 넣으면 4 넣어준다. 이런 컨셉이죠. 이해되나?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규칙이 발견이 된단 말이야. 결국 A는 뭔가? 짝수의 집합이 되고 B는 홀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A는 결국 의미하는 것이 전체 N 중에서 짝수. 자, 얘는 전체 중에서 홀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집합 B의 원소의 합이 S래. 여기에 있는 집합 B의 원소의 합이 S래. 홀수의 합이 S가 됩니다. 그때 짝수의 합은 뭐냐? 어떻게 구하죠? 자, n이 짝수기 때문에 전체 합에서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홀수의 합이 S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쭉 가가지고 2k-1까지 다 더하면은 얘가 S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집합 A의 원소의 합입니다. A의 원소의 합은 짝수의 합이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쭉쭉쭉 가서 2k까지는 얼마냐, 이런 내용입니다. 됐나요? 지금 대충 관찰해 보면은 여기에서 얼마씩 더해주는 거야? 1씩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이해 되나요? 1을 몇 번 더할까? 1을 몇 번 더해야 되지? 지금 보면 얘는 S에다가 K번 더하는 거죠. K번. 됐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전체의 개수가 K개니까 1씩 더해주면은 K번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문제에서 하지만 답을 정하려면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나는 n을 2k로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k는 그러면 2분의 n이 되므로 s 더하기 2분의 n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답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5번 문제, 15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15번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2등급을 가르는 문제. 뭐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해서 2등급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2등급을 판별할 수 있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2등급을 가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어떻게 푸냐 하면, 자, 문제 보세요. 일단은 P라는 것이 절대값 x-n이 2분의 k 이상이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부정을 하겠대. 그럼 not P는 어떻게 되는가? 자, 얘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2분의 k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 대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합이, 자, 자연수 x죠. 합이 9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이쁘냐? 자, 대부분 아마 이걸 문제를 맞춘 학생들도 그냥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부동식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수학상에서 했던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현명하다.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n 찍고 이렇게 y는 절대값 x-n을 그린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2분의 k를 위에다가 쓱 그어요. 이렇게 y는 2분의 k를 끊는다고 치자. 그러면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해되지?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얘는 n에 대해서 무조건 그래프가 대칭일 수밖에 없지. x는 n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야. 맞나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n은 지금 뭐지? 문제에서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뭔가 한 개 더 들어간다면은 여기에 뭔가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홀수계의 합이 9여야 된다라는 것을 캐치를 해볼 수 있어요. 케이스를 나눠보면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합이 9인 거 한번 생각해 보자.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9라는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해보면은 얘는 7이니까 안 되고 2, 3, 4를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더하면 9야. 그래서 여러분 실수로 하면 안 되는 게 4, 5는 안 돼요. 홀수계의 합이어야 된다고. 중간이 센터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4, 5는 안 되고 2, 3, 4 있는데 문제에서 혹시나 우리가 발견을 못할까 봐 자연수 한 개가 되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9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보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2, 3, 4가 들어가는 경우야. 2, 3, 4가 들어가게 되면 이 3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n이겠지. 됐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3이라고 치면은 2가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고 1은 여기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 그 다음에 4가 여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5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관계를 찾아보자. 한쪽만 하면 돼.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요점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x-n은 2분의 k가 되는 순간인데 n은 3이기 때문에 x는 3 플러스 2분의 k다. 자, 그러면 3 플러스 2분의 k는 일단은 4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를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부등식 쓸 때는 등호를 잘 보셔야 돼요. 딱 4면은 가능한가? 인데 문제에서 부정에서는 지금 현재 미만입니다. 미만. 딱 4 되면 안 되죠. 이해되나요? 딱 4 되면은 여기에 4는 들어가지 않게 되겠지.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4보다는 큰 게 맞고, 반대로 5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도 x는 5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2분의 k,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될 것이다. 자, 이거 수정해주면 2보다 크고 k는 맞나요? 3이니까 여기 4가 되겠네. 됐나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k는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될 수 있는 k를 3, 4 정도로 줄 수가 있겠다. 즉 n이 3이면 나올 수 있는 개수는 2개네요. 2개. 이렇게 하나 구해줍니다. 다음, 자,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자. 자, 만약에 9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9가 들어간다고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9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자, 센터에 지금 9가 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8이 와야 돼. 그 다음 여기에 7이 오겠지. 아니지, 10이 오겠지. 이렇게. 이해되나요? 좌표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3, 여기가 9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네요. 여기에 함수값, 이 x값이 9 플러스 2분의 k가 되고, 얘가 9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는 10보다는 작아야 한다 를 써줘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봐야 돼. 9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10은 가능하다, 그죠? 어차피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가 0 들어가지고 2분의 k,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가요. k는 0보다 크고 2 이하다.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k는 1과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9일 때는 나올 수 있는 개수가 2개라서 얘도 2개.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개수는 몇 개냐? 4개죠, 4개. 답 1번입니다.
되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16번 문제로 한번 가볼 텐데요. 16번 문제는 지금 명제가 들어가면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 뚫어가지고 나오는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적어도 이제 짝수, 홀수, 뭐 3의 배수, 약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유리수, 무리수까지는 사실 시험 기간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스로 뚫렸을 때는 결국은 계산 싸움이거든? 계산 싸움인데 요거는 별 얘기 아니고 요것만 잠깐 볼게요. 일단 잘 보시면 귀류법을 쓰겠다는 얘기지. 3의 배수가 아니면 7n제곱 마이너스 1은 3의 배수이다. 그러면은 3의 배수가 귀류법이 아니라 그냥 쭉쭉 하면 되겠네요. 문제 보시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3k-1로 두거나 또는 3k-2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3k-2가 가조건이야. 얘가 가야. 나는 이걸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거는 3k-2.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숫자는 3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닌 숫자, 그다음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머지 1인 경우, 나머지 2인 경우 이렇게 씁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에서 약간 변형을 줄 수가 있는데요. 주의해야 돼요, 주의. 뭘 주의해야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n이 자연수일 때라는 말이 제일 위에 있죠. 그죠? 자연수가 되려면은 그 다음에 k를 뒀을 때도 k는 자연수 뒤에 보이시나요? k는 자연수. 그렇기 때문에 k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게 1부터야. 그래서 3k-1, 3k-2로 둬야 되는데 자 이게 다른 타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괄호 뚫고 단 k는 0 이상의 정수 이런 조건을 주잖아. 그러면은 3k-1 하면 안 돼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로 가야 되겠지. 요게 약간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 정도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가조건은 쉬운데 나조건부터는 대입이죠. 자, 첫 번째. n이 3k-1이라고 치면 7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3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하라는 얘기야.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 3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뒤에 나머지가 빵이 되면 플러스 0의 구조가 되면은 나머지가 0이므로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된 거란 말이야. 근데 n을 내가 3k-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3k-1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얘를 3으로 묶어야 되니까 3 곱하기 나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여기에서 이거 이제 전개한 애들 있을 거야. 전개한 애들 있겠죠? 전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냥 무지성으로 일단 전개를 하는데 이건 약간 팁입니다. 팁. 별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여기서 팁이 좀 들어가는데 지금 이 문제는 박스 문제죠, 박스. 박스 문제에서는 결국은 계산 싸움이거든? 계산.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요. 나를 문제에서 GK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지금 GK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냥 GK는 해가지고 3분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기면 되는 거야. 여기서 실수를 한다고 계산할 때 막 전개하고 7 곱하고 숫자 커지니까. 됐나요?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n이 이번에는 3k-2일 때 똑같이 7n제곱 마이너스 1을 봐야 되는데 얘는 7 곱하기 3k-2의 제곱 빼기 1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이 뭐냐? 3 곱하기 다니까 다는 문제에서 h의 k라고 하겠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hk를 그냥 넘겨가지고 3분의 7 곱하기 3k-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됐죠? 이거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적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f의 5부터 한번 구해보면 f의 5는 15 빼기 2니까 13. 그 다음에 문제에서 G6 빼기 H6이야. 자, 이건 아이디어 싸움이 아니니까 계산 싸움이거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수투도 가고 수원도 가다 보면 계산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도 좀 잘 보세요. G6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막 때리지 말고 적어볼게요. 일단 17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모가 지금 똑같죠. 7 곱하기 6 집어넣어주면 16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날려줄 수가 있고 3분의 7로 묶어주면 17 제곱 마이너스 16 제곱이라서 합차예요. 그러면 3분의 7 곱하기 둘이 합은 33이 되므로 77이다. 이렇게 가면은 계산 실수를 할 일이 좀 줄다고. 알겠지? 이런 계산 연습도 좀 해보시면 좋아요. 막 따라락 해가지고 위험하다. 예, 언제나 이게 시험 때는 계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7에다가 13 더해주면 답 9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 17번 문제는 도형의 이동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넘어가기, 넘기기 뭐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실수 유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 학생들도 어차피 나중에 수원하고 수투해야 되니까 잠깐만 좀 보세요. 자, 얘는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자,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걸까요? 보통 애들이 4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4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F가 앞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평행이동의 이름이 F입니다. 평행이동 F가 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점의 평행이동. 도형이 아닙니다. 도형이려면 이렇게 적어줘야 돼. F에 땡땡이 없고요. X, Y는 0이 F에 X-4, Y 플러스 1은 0인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F의 땡땡, 평행이동 F라는 것이 뭐냐? X, Y가 X-4, Y 플러스 1로 이동했다 하니까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죠. X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그러한 도형의 이동이다.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원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데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기보다는 원은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중심만 변하는 것이지 반지름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0,0이 중심이 X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4,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갈 것이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쓱 그려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4,1이 어딘가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3에 대칭을 했대요. 밑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이 있을 것이고, 이 친구를 이렇게 대칭하면은, 자, 선대칭이기 때문에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거리가 지금 4입니다. 1 빼기 3이에요. 그럼 여기도 4가 될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3에서 4만큼 밑으로 내리면은 이 라인은 Y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점은 X좌표는 안 바뀌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Y 플러스 1 맞죠? 네,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문제입니다.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점의 평행이동이다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19번 문제가 하이라이트죠. 자, 19번 문제는 1등급을 가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학교에서 조금 어딘가에 있는 문제를 변형을 많이 시킨 문제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출처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든 걸 수도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본 적이 있을 거야. 이게 학교 내신 문제라 가지고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복소수 집합.
S인데 그때 자, 가조건 보면은 NS는 2다. 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조건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2는 포함하지 않다. 뭐 이런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 다조건을 보면은 x가 들어갔을 때 2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 것이냐. 자, 보세요.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 안에 s라는 것이 있겠죠. 지금 s가 있는데 이 안에는 x가 들어가면 2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도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소의 개수는 2개밖에 안 되어야 되니까 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는 이 친구를 대입을 해야 되겠지. 이 친구를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집어 넣으면 그러면은 x가 나오거나 또는 얘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x가 나오거나 뭐 자기 자신이 나오거나 뭐 이런 컨셉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금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 자체가 그냥 x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또 원래 뭘 봐야 되냐면 둘이가 서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를 그냥 집어넣기보다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기에는 계산이 너무 빡세잖아요. 그래서 얘를 약간 변형을 하여 그냥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하시고 첫 번째 케이스를 알파 제곱 플러스 2분의 2알파 플러스 1이 그냥 뭐가 된다? 알파가 되는 경우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겠지 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대입하는 게 너무 빡세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2를 대입했더니 베타가 나와. 그럼 베타는 어떻게 돼야 돼? 2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2가 그냥 알파가 나와. 자,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뭔가 합리적 의심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한번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2베타 더하기 1분의 이 베타 제곱 더하기 2는 베타다. 요것도 똑같은 식이겠지? 요거 한번 구해보면 전개입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2는 2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고 넘겨보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알파가 나올 수 있는 것이 1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아조건에 의해서 1과 마이너스 2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등장하지 않겠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이 친구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넣으면은 서로가 나오는 거지.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넣으면은 서로가 나오는 거. 이 두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요거 계산할 때도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요거 좀 지우고 이 친구만 선생님이 계산을 좀 할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알파 베타 문제가 2개밖에 없잖아. 얘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전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개. 자, 전개를 해보면요. 옆으로 이항을 해보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2는 2알파 베타에다가 플러스 베타예요. 대기 밑에 있는 거 베타 제곱 플러스 2는 2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인데 뭔가 식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니까 두 식을 빼자. 두 식을 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2에다가 알파 베타 지워주시고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데 공통인수가 보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자,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넘겨주면은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있나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을 한번 써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다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는 2의 알파에다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다시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자, 넘겨보면 3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알파가 되고 플러스 3은 0이네요. 즉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므로 마찬가지로 베타의 식에다가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인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도 당연히 0일 거란 말이야. 자, 얘는 뭡니까? 오메가죠, 오메가. 근의 공식 써도 되고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수학상에서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2, 1, 2, 3 이런 구조야. 근데 얘랑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다. 뭐 이런 컨셉이에요.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전개를 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어떤 센스를 좀 발휘를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도 괜찮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이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식은 과연 뭘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요거를 좀 볼게요. 얘는 이렇게 전개해도 되거든. 이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근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 이런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거는 공부니까 혹시 함수가 또 시험에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이 식이 뭐 특이한 풀이가 아닌데요.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자, 얘가 지금 복잡한 식이니까 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fx라고 하면 확정적으로 s라는 집합 안에는 x가 들어가면은 fx도 들어가는 구조란 말이야. 맞나요? 그럼 내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뭐냐? fx를 다시 fx에 집어넣는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 fx를 fx에 다시 집어넣는단 말이야. 합성 함수가 나와요. 그것이 옆에 있는 상대방이 나오거나 두 번째 케이스 f를 다시 f에 집어넣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입니다. 합성 함수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얘는 함수에서 많이 다룬 조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y는 x와 그 다음에 y는 fx의 교점 이랑 한 개 더 있죠. 만약에 함수가 감소 함수일 경우에는 그때는 크로스라 그래가지고 y는 x가 아니라 y는 fx 위에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을 동시에 지날 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죠. x가 1, 2, 3, y가 1, 2, 3이 있다고 치면은 y는 x와의 교점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얘긴데 1, 2, 3 가고 3이 1 가는 이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f의 1은 f1이 3인데 f3이 되고 다시 1이 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이해되나요?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자, 얘는 뭡니까? f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ft는 t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얘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의 x좌표가 t가 됩니다. 근데 얘를 다시 어떻게 바꾸냐? 교점의 x좌표를 구한 다음에 t가 막 알파, 베타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t는 fx였으니까 fx가 알파가 될 때, 베타가 될 때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 두 가지가 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건이니까 이런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처럼 풀어도 됩니다. 걔는 집합식 풀이고 함수식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간단해. 이거 풀어주면 돼요. 2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는 얼마가 될 때? x가 될 때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좀 생략하고 아까 전에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서 x가 뭐가 나오냐 하면 1과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컷이야.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떻게 푸느냐. 대칭인 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a, b를 지나면 b, a도 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의 a는 b이고 f의 b는 a다 를 풀어서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까 전에 나왔던 오메가입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3i가 나옵니다. 여기서 되나요? 자, 얘는 뭐냐? fx는 t라고 치환했을 때 결국은 요거의 교점이 t니까 t가 뭐가 나오나요? 첫 번째 요 조건에 의해서 t가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맞나요? t가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얘는 fx가 1일 때와 f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구하시면 되는데
fx가 1인 경우를 한번 구해보면 2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가 1인 경우에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는 2x 플러스 1이라서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 되므로 x는 그냥 1이 나와버려요. 근데 어차피 또 모순이죠. 두 번째, fx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한번 보면 2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넘겨주시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돼.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2가 또 나와요. 얘는 또 컷이지. 그래서 되는 것은 마지막에 이 친구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식 풀인데 자, 이런 아이디어를 과연 이제 의도하고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이제 집합은 조금 불투명하단 말이야. 바꾸는 것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요거는 좀 풀이 자체는 명확하지만 고민을 해야 될 게 좀 많죠. 이것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고 이제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얘는 산술기하 문제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산술기하 문제죠. 산술기하에는 크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여기에 어떤 식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자, 이런 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자, 이런 꼴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단일 분수의 형태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것을 빠르게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x제곱 플러스 2y제곱에다가 플러스 3분의 16 그다음에 앞에 있는 식은 3x의 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시킬 것이냐. 자, 얘가 1번 형태인데 1번 형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런 거란 말이야. x 플러스 3,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산술기하를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x 플러스 3을 약분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지. 맞춰주고 뒤에다가 플러스 4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친구만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게 된다. 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앞에를 그냥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3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똑같이 분의 16을 만들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남는 친구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친구들까지만 산술기하가 가능해지고 얘는 이상이다. 얘랑 얘랑 약분을 쳐주면 2루트 16에다가 뒤에 있는 식은 그대로 남아요. 이렇게. 자, 이 친구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에 대한 최소값을 찾아보자. 2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이 됩니다. 즉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근데 y까지 찾아줘야 돼요. y는 어떻게 찾느냐. 산술기하가 성립할 때는 산술기하를 쓴 두 개의 대상이 완벽하게 똑같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x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3분의 16이 완벽하게 똑같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2y제곱에다가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16이 될 때니까 이 친구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4는 음수라서 말이 안 되죠. 요거 자체가 양수입니다. 2y제곱 플러스 4가 4가 돼야 되고 y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a가 x의 값이고 그러면 얘가 1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y의 값은 0이니까 3 곱하기 0 더하기 최소값이 3이니까 요거를 계산하자. 2 플러스 12가 돼서 답은 1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좋은 시험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